2018년도 우리 서울시 고졸 방송통신직종 공무원 구급 기출문제 유성공학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우선 그 출제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아주 기초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여러분들 새롭게 한번 또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나가시고, 또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기본 예제하고 또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쭉 풀으시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반 전화에서 사용이 되는 음성신호 주파수 대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겁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화할 때 있죠. 전화할 때. 두 사람이 전화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음성 신호를 어떤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를 가청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전화할 때는 아주 높은 고주파나 아주 저주파 성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방송할 때는 좀 틀리겠죠. 뭐 소프라노 소리도 있고, 뭐 특이한 무슨 뭐 악기, 뭐 동물, 뭐 이런 등등 뭐 특이한 소리도 있겠지만은, 전화는 우리 보통 두 사람 내용이 뭐 순간적으로 크게 뭐 주파수가 확 바뀌는 그런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할 때는 유효 음성 주파수라고 합니다. 유효 음성 주파수. 자, 요게 300Hz에서부터 3.4kHz, 3400Hz 이런 주파수 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화기를 가지고 혹은 마이크 가지고 뭐라고 내가 목소리를 이야기하면, 마이크 줄에서는, 전화기 줄에서는 정기적인 이런 교류 신호, 이런 주파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교류 신호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구리선 통해 가지고 쭉 전화국으로 경유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유효 음성 주파수라고 해요. 이럴 수 있죠.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지만은 전화할 때는 보통 이런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 그 잡음 중에 필연적인 잡음, 어쩔 수 없는 잡음 있죠. 어떤 저항체에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지겠죠. 그럼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잡음, 열잡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잡음. 그래서 이것은 고주파의 신호를 가하든 저주파의 신호를 가하든 뭐 직류 성분의 신호를 가하든지 간에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잡음. 그래서 주파수에 무관한 이런 잡음을 우리가 백색 잡음이라고 해요.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 주파수가 높든 낮든 주파수에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잡음. 그래서 이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 백색 잡음의 대표적인 그 속하는 잡음 하나를 우리가 꼽아라 그러면 열 잡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 이게 열 잡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잡음은 열잡음 전압, 여기 노이즈가 N자가 잡음이죠. E는 전압의 약자 쓴 겁니다. 원래는 전압의 제곱이죠. 열잡음 전압의 제곱은 4K TBR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 K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온도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매질의 상수값, 볼트만의 상수, 이건 주는 겁니다. 그리고 T라는 건 온도예요. 절대 온도로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20도시다 그러면 플러스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건 대역폭이에요. 밴드스 대역폭이 몇 헤르츠를 주는 거고, 요 저항이 이제 모든 뭐 트랜지스터든 다이오드든 뭐 모든 기기는 다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 저항으로 봐서 이게 몇 옴이다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열 잡음 전압을 계산하세요. 시험 문제 나왔더라면 이건 잡음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전압으로 계산하세요.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더라면
그때는 4K TBR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로도 종종 나옵니다. 열 잡음 전압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서 몇 볼트 오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건 열 잡음 전압의 제곱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열 잡음 전력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전력. 여러분들 전력의 정의가 뭡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제곱 아니에요?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V제곱이 요거니까 분자에 요걸 쓰면 되겠죠? 4K TBR을 쓰고 분모에 요걸 쓰는 겁니다. 그럼 약분되지? 이렇게 돼. 근데 우리 그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면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잡음 전력도 임피던스 매칭이 된 상태에서 이제 최대로 나타나는 열잡음 전력이 되겠죠. 매칭됐을 때는. 그때가 바로 유능 잡음 전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 될 때는요. 우리 전기이론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그때는 R분의 V제곱이 아니라 4R분의 V제곱하는 사자가 들어갑니다. 임피던스 매칭이 됐을 때는 사자가 들어가. 그럼 요거까지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론은 KTB 하는 이런 값으로 열잡음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열잡음 전압하면 이렇게 풀면 되고 열잡음 전력, 유능잡음 전력, 즉 임피던스 매칭이 됐을 때는 4R분의 V제곱하는 식으로 풀어주면 KTB하는 이것도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간단한 정의만 시험 문제 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잡음. 그래서 열잡음, 이 백색 잡음 중에 열잡음이 대표적인 백색 잡음인데 이게 주파 스펙트럼을 보면 주파수 영역으로 봤을 때 분포 상태를 본 겁니다. 그렇지? 그때는 어느 주파수 성분이 됐든지 간에 주파수가 높든 낮든 뭐 직류 성분이든 어떠한 전류가 흐르더라도 주파수에 무관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구조를 갖고 있는 잡음이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 그중에 열 잡음이 대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파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빛과 같은 주파수에 무관한 평탄한 스펙트럼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번은 2번입니다. 3번의 아날로그 변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아날로그 신호 고스란히 고주파인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주는 그런 통신이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그때 변조는 아날로그 변조예요. AM, FM, PM.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DM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모듈레이션 하는 약자입니다. 이것은 010이라는 PCM 신호, PCM 신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변조 기술 중에 일반 PCM이 있는가 하면 일반 PCM은 보통 8비트 PCM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를 좀 줄여나가는 거 있죠. 압축해서 PCM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DPCM, 4비트나 5비트 PCM이 있고 또 더 간편한 1비트 PCM을 DM 혹은 델타 M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4번 DM은 1비트 PCM이에요. PCM은 완벽한 1010하는 어떤 디지털 신호 만들어내는 변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010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그게 바로 PCM으로 만들어내는 PCM 변조 과정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1010 하는 PCM 신호로 만들어낼 때 3단계가 있죠. 먼저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샘플링, 표본화시킨 다음에 그럼 그 샘플이 만들어지면은 그 샘플들을 일정한 값으로 탁탁 매칭하는 거 있죠. 대표 값으로 탁탁 매칭하는 것. 이게 양자화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시킨 그 대표 값을 가지고 물론 다 디스크리트하게 끊어진 대표 값으로 탁탁 매칭시켜 가지고 1010 하는 그야말로 두 개 펄스로 하이펄스, 로펄스 하는 형태로 바꾸어진 게 바로 부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PCM 신호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 3단계를 거치는 것 중에 여기 보기에 주어져 있는 설명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냐.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표본화된 신호값을, 표본화됐다는 말은 샘플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샘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PAM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PAM. 그렇죠? 샘플링 했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스위칭해서 샘플링 했다 그러면 이제 끊어져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샘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상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게 된 거 아니에요? 표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샘플링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뭐 9V짜리도 있고, 뭐 요게 7.5짜리도 있고, 뭐 2.3짜리도 있고, 뭐 4짜리도 있고 이렇죠. 이게 표본화된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작은 걸 2V로 해서 2V하고 가장 큰 거 9V로 해가지고 요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대표값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대표값. 이건 9V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8V짜리예요. 이건 7V짜리고 이렇게 이건 2V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산적인 연속이 아니라 끊어져 있는 대표값 이렇게 여러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요 4V는 요거다. 9V는 요거다. 7.5는 반올리면서 8이니까 요거다. 그러니까 대표값, 정해진 대표값으로 지정하는 것. 요게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개수의 대표값으로 표시했다. 여기 일정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계단의 크기는 똑같은 계단도 있고 또 다른 계단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선형 양자화는 계단의 크기가 똑같은 것이고 비선형 양자화는 작은 계단도 있고 큰 계단도 있고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계단의 개수 있죠. 대표값의 개수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뭐 8개만 간단히 그렸습니다만은 만약에 5비트 양자화를 적용하겠다. 그럼 5비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대표값의 개수는 2의 5승계니까 그때는 2의 5승 32개의 대표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8개만 그렸지만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지. 5비트 양자화는 32개 대표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일반 우리 음성 신호를 일반 유선에서 PCM 전송할 때는 보통 8비트 양자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2의 8승 그러면 256개의 그 대표값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본을 샘플링한 표본을 대표값에 탁탁 지정해주는 양자화 과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요 대표값으로 지정한 다음에 요 값을 이제는 010이라는 AD 컨버터를 이용해서 부호화시키면 드디어 PCM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자화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2번입니다. 자, 5번은 1초 동안에 200개의 변조 파형이 전송이 되고 있다. 1초 동안에 200개의 변조 파형이 전송이 되고 있다. 그렇죠? 어떤 변조된 파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PAM을 그대로 보낸다 그러면 이런 PAM이 변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PAM8을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뭐 1000개 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1초에 이런 표본을 뭐 100개 보낸다, 200개 보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1초에 200개의 변조 파형을 전송했다. 그렇지?